자, 요즘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금액에 맞춰서 투자처를 찾다 보면 계속 외곽으로 밀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려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 이 도심권에 과연 내 돈으로, 이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좀 해결해보는 강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동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돈이문 뉴타운의 경희궁자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비쌉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송파가 비싸다고 아시잖아요. 예, 송파에 헬리오시티 있죠? 예, 가락시형 재건축한 요 아파트보다 33평대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가격이 더 높아요. 근데 강북에 입지를 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제2의 경희궁자이가 될 지역을 소액 투자를 해놓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많이 보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큰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되거든요. 큰 그림.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종로 중구 이제 도심 지역이에요.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죠. 원도심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포 쪽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아현, 북아현 뉴타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주거벨트가 좋잖아요. 뉴타운으로 이제 또 개발이 됐으니까. 근데 아현, 북아현 뉴타운이 있고 여기에 조금 규모가 작은 돈이문 뉴타운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경자, 이제 경희궁자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거벨트가 클수록 사실은 선호도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를 더 선호하듯이 또 가격이 비싸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아파트 주거벨트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한번 다음 장을 볼게요. 여기 아현 뉴타운의 대표적인 아파트, 이제 마레프라고 하죠.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33평 기준 한 20억 정도 갑니다. 자, 그런데 규모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요 돈이문 뉴타운, 이 개발된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얼마 나왔어요? 25억입니다.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면 아까도 제가 다른 시청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울 도심의 주택가격은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일수록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어떤 거냐면 주간 인구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간 인구지수. 지금 뭐냐? 주간의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일자리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도심이 강남이랑 이제 영등포 일대 이제 이렇게 3도심인데,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지수가 193이에요. 즉, 야간에는 100명 살고 있는데 주간에는 93명이 더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같은 경우는 143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평균은 109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종로 있죠? 종로는 245예요. 예, 강남이나 다른 도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죠? 근데 원도심에서도 또 종로보다 중구는 또 321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주간 인구수가 높은 지역이 중구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언 뉴타운이나 이런 주거벨트가 큰 지역보다 주거벨트가 더 작은 경희궁자이가 가격이 높은 이유는 주간 인구수가 높은 직주 근접이 좋은 종로에 인접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수요도 많고요. 자, 그러면 제2의 이제 경희궁자이가 될 지역들은 바로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돈이문 뉴타운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경자. 자, 여기 보시면 도심권이에요. 여기 신당동 보세요. 신당동이나 강의동 일대. 여기가 신당동, 그 다음에 광희동 일대거든요. 자, 입지 어때요? 도심하고, 예, 도심 접근성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요, 강남 접근성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헬리오시티보다 가격이 비싼 경희궁자이보다 신당동의 입지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지역이 왜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냐? 아닙니다. 벌써 요 지역에 재개발 시작해서 2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요 지역의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왜? 강남 접근성에, 도심 접근성에,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용산이랑 또 인접을 해 있죠. 용산이랑.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기 신당동 일대를 보면 벌써 여기 신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를 하고 있습니다. 2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33평 지금 예상하는 시세가 대략적으로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신당 19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여기는 이제 신통기획으로 지정됐거든요. 여기는 보통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신당역 더블 역세권, 청구역 더블 역세권, 약수역 더블 역세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트리플 역세권 다 역세권이라는 거죠. 여기는 어떤 지역, 모든 지역이 다 역세권입니다. 왜? 도심이니까.
예, 도심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신당 13구역, 제가 이제 여기 팍스경제에서도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당 10구역이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당 13구역도 여기도 이제 신속통합계획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한 해에만 한 2억 정도가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하더라도 1억에서 1억 5천 투자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3억 이상 투자입니다. 왜?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가 개발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요,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트리플 역세권. 여기가 이제 광희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가 개발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장충초등학교 주변. 여기는요, 자, 보세요. 숲세권. 지금 장충당공원 바로 옆이죠? 숲세권에 초품화.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다 역세권이긴 한데,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은 뭐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강남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여기 약수역 3호선 라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정거장이면 강남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때요? 그러니까 신당동 일대 같은 숲세권, 역세권,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에, 그 다음에 초품화에 상당히 입지가 좋죠. 그죠? 예. 아까 경기궁자이하고 비교해봐도 훨씬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되려면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맞아야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30년 노후도 60% 이상이 돼야 재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장충초등학교인데, 여기에 지금 법적인 노후도를 한번 따져보면 거의 72.92%가 나옵니다. 72.92%. 우리가 60%만 되면 되는데 노후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2억 이하 투자로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만간에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확 뛰어오를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 신속으로는 아마 1년 내에 얘기가 나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요, 우리가 역세권 개발도 또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신당동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서울에서 주간 인구 지수 가장 높은 지역 어디냐? 중구. 자,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 예, 도심권의 마지막 남은 그냥 입지 아니에요. 황금 입지입니다. 황금 입지. 예, 황금 입지에다가요. 아까 보셨던 가칭 신당 13구역이 작년에 신속통합계획 이수로 해서 2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희동 일대 지금 장충초등학교 주변은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에요. 도심권에서도 최상인 입지죠. 숲세권의 초품화의 강남 접근성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재개발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역세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역세권 개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옆방면 350m 이내 다 들어갑니다.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약간 좀 이게 법정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역세권 개발의 법정 요건이 옆방면 350m 이내. 예, 그 다음에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150제곱미터 이하 가소필지 비율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법정 요건까지도 이렇게 충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까지도 예,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지역적인 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지역적인 분석을. 사실 이거 지금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더 이제 자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자양사동에 4, 5년 전에 투자했었으면 1억이면 투자했는데 지금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입지에 시간을 먼저 투자해서 선점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선점을 하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입지들은 서울에는 재개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강의동이나 신당동 일대 상당히 좋은 입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강남권에도 또 소액으로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이번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현장에서 예,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세미나에서 제가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